프린트 9번 할 거고 9번의 제목은 함께 운동하는 두 물체입니다. 두 물체. 이렇게 두 물체가 한꺼번에 운동하는 과정을 총 4가지 유형을 배울 건데 앞에 2가지는 오늘 프린트 9번에서 배우고 10번 프린트가 유형 또 추가로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 해서 총 4가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크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따라와 볼래? 자, 우리 1단원 운동의 기술 단원에서는 사실 가속도에 집중해서 공부했다. 등속 운동도 배웠지만 등 가속도 운동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긴 그래프, 박그래프 기억나니? 시각, 시간, 위치, 이동거리, 변이 이런 걸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소단원 2단원으로 넘어오면서 운동 법칙 단원을 배우고 있어. 운동 법칙에서 우리는 힘, F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지. 그러면 1단원인 이 가속도 집중적으로 배웠던 단원과 소단원 2단원인 힘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단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를 운동 3법칙을 통해 배웠지. 1단원과 2단원이 전혀 별개의 단원이 아니야. 1단원을 잘 이해해야만 2단원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 자, 운동 3법칙 배웠지. 외워볼까?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뭐였니? 물체에 작용하는 날짜임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평생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가속도의 법칙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식이었지. 이거는 F는 ma로 깔끔하게 쓸 수 있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뭐였니? A가 B를 의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B가 A를. 사과가 지구를 의 힘이 존재한다면 이것의 반작용인 지구가 사과를 의 힘도 존재한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 힘이 뭐였니? 그치? 힘의 합력이었지. 힘의 합력. 기억나? 어쨌건 1단원에서 2단원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을 통해 가속도와 힘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질량을 곱해준, 사실 2단원은 1단원의 확장판이란 거를 알 수 있어. 사실 이번 단원이 끝나면 3단원이 들어갈 건데 이때는 일하다, 워크를 배울 거거든. 근데 일은 사실 2단원과 또 연결이 돼. 2단원에서 배웠던 힘에다가 무언가를 또 곱해야만 하는 게 바로 일이거든. 그러니까 1단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현재 배우고 있는 확장판인 2단원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이거를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이것의 확장판인 힘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바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2단원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봤던 게 작용, 반작용과 합력을 구별하는 거였어. 힘을 표시할 때는 항상 화살표로 표시했거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니? 화살표의 여기 시작점은 힘의 작용점으로부터 표시한다. 힘을 받는 피해자한테 화살표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한번 표시해 볼까? A가 B를 밀었다. 또 이것의 반작용인 B가 A를 밀었다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A가 B를 밀었다. B가 피해자니까 이렇게 B로부터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렇다면 B가 A를 밀었다. A가 피해자니까 A한테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A가 B를, B가 A를. 얘는 작용, 반작용 사이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지. 그런데 합력은 어떤 거였냐? 공이 있는데 저쪽에서 C가 당기고 저쪽에서 D가 당기는데 이 힘이 같은 거야. C가 공을 당기고 D가 공을 당기는 거지. 둘 다 공한테 집중되는 힘이고 C가 당기는 힘과 D가 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이 마치 작용, 반작용과 충분히 헷갈릴만 하지만 합력은 2개가 같은 작용점, 같은 피해자로부터 화살표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2개를 합칠 수 있어. 합하면 얼마니? 합하면 0이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데 작용, 반작용의 힘은 합칠 수 있을까?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아니, 합쳐서 0 이런 말 쓸 수가 아예 없어. 왜?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힘을 합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작용, 반작용과 합력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을 문제를 풀어봤었잖아. 첫 번째는 공 위에 영희가 누워있는 것. 두 번째는 자석 위에 자기력으로 초전도체가 떠있는 것. 기억나니? 자, 얘네 전부 다 풀 때 힘을 분석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 첫 번째, 중력부터 표시한다. 두 번째, 위에 있는 물체의 평형관계를 분석한다. 세 번째, 방금 구한 그 힘의 작용반작용의 힘을 표시한 후 아래 깔린 물체의 평형관계를 분석한다. 어때? 기억이 나니? 1번과 2번 유형은 굉장히 비슷해 보였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이게 있었지. 1번은 영희와 공 사이에 접촉한 힘으로 서로 A가 B를, B가 A를 뭔가 받쳐주고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접촉할 때 발생하는 수직항력이었지. 2번은 두 개가 접촉해 있지 않지만 A가 B를, B가 A를 서로 자기력, 척력으로 밀어내는 두 사이가 척력, 자기력으로 연결된 거였지. 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힘이 있구나. 그래서 8번 프린트에서 힘의 여러 가지를 배웠었지. 여러 가지 다양한 힘을 배웠었지. 자, 첫 번째 뭐 배웠었니? 중력. 두 번째 수직항력. 세 번째 장력. 하고 기타 등등 마찰력이나 탄성력 등등도 배웠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세 개였어. 셋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중력이었다. 중력은 공식이 존재하거든. 공식 뭐였니? mg. g는 중력 가속도 9.8 또는 10. 수직항력과 장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힘이라 상황을 다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힘이었어. 그래서 수직항력, 장력은 공식 같은 건 없고 그 대신 물리량, 이니셜만 존재한다고 했지. 수직항력은 normal force다 라고 해서 N. 장력은 텐션의 앞글자를 딴 T였지. 얘네 전부 다 힘, 력이니까 단위는 전부 다 뉴턴이다. 뉴턴. 괜찮니? 그러면 우리 운동 3법칙에서 사실 작용, 반작용과 합력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했었는데 사실 이 운동 3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얘. F는 ma. 물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거든. F는 ma를 이제 여러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할 건데 사실 이게 무슨 2차 방정식도 아니고 F는 ma 너무 간단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kg짜리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다면 얘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까? 이런 거 묻는 거야. F는 ma 공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10N, 5kg짜리, 2kg짜리네. 2kg짜리, 그러면 가속도는 5m per 세크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F는 ma 공식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물체가 한 개일 때는 틀리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9번 프린트에서는 함께 운동하는 두 물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걸 볼 거라는 거지. A와 B를 두 개를 한꺼번에 밀어서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야.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 둘 다 똑같이 30N을 줘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두 개가 조금 달라.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건 같은데 하나는 두 개가 접촉돼 있는 상태로 밀려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오른쪽 상황은 두 개가 접촉돼 있진 않지만 팽팽한 실로 이어져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접촉할 때 발생하는 힘 뭐였지? 접촉할 때는 어떤 힘이 발생하지? 요거 한번 볼까? 우리 중력, 수직항력, 장력 공부할 때 이 힘이 언제 발현되는지 말해볼까? 중력은 언제 존재하니? 지구상에 있으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특별히 문제에서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이런 말이 없는 이상 웬만하면 다 지구 공간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력이 존재하는 거야. 수직항력은 언제 존재하니? 접촉돼 있으면 무조건 접촉된 방향에서 수직으로 밀어주는 게 수직항력이야. 접촉만 돼 있으면 수직항력은 존재하는 거다. 장력은 언제 존재하니? 장력은 줄이 팽팽할 때,
실이 무언가에 걸려서 팽팽할 때 존재하는 거야. 줄이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퍼져 있으면 이거는 장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줄이 팽팽할 때 장력이 존재하는 거지. 자, 어쨌건 우리는 이 접촉된 상황과 실에 연결된 상황을 볼 건데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접촉, 하나는 중간에 팽팽한 실이 있다는 거지. 접촉돼 있다면 얘는 아마 접촉된 방향에서의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뭔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얘는 실이 팽팽하니까 장력을 파악해야 할 거야. 두 개의 차이를 알겠어? 비슷하지만 하나는 수직항력, 하나는 장력을 분석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힘을 다 그려볼게. 뭐 예를 들어 너희는 그리지 마라. 어차피 지울 거라. 자, B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쓰면 돼. 뭐 중력도 있겠고 수직항력, 여기 접촉면이 있으니까 바닥에 수직항력도 있겠고 또 여기 A와 B, 여기 접촉면 두 개가 붙어있는 접촉면이 있으니까 A가 B를 미는 힘도 있겠지. A가 B를, B가 피해자니까 이렇게 B로부터 밀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둘 다 대문자 n으로 썼다고 해서 값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접촉돼 있어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란 뜻이지 값은 다를 수도 있겠지. 같을 수도 있겠고 어쨌건 이렇게 B한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최소 3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A, B가 지금 왼쪽에서 30N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할게. 그렇다면 사실 중력과 수직항력은 두 개가 평형이 돼서 사라져버리고 진짜 B를 움직이는 R자적인 힘은 바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요 힘 아니겠어? 이 세상에는 모든 힘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힘이 F는 MA에 맞춰서 물체가 운동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F에다가 어떤 F를 넣을 거냐는 거지. 우리가 배운 모든 힘을 다 넣는 게 아닌 거야. 여기 F는 그냥 힘이 아니라 바로 R자 힘인 거야. R자 힘. 중력과 수직항력 B한테 존재하긴 해. 하지만 이 F는 MA식에 F에다가는 넣지 않을 거야. 이 물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R자 힘은 아니거든. 뭐 중력 가속도를 만약에 10m/s 제곱이라고 한다면 3kg짜리 B는 중력이 mg 3 곱하기 10 해서 30N이겠지. 그럼 수직항력은 얼마일까? 수직항력은 30N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똑같이 30N일 거야. 그래서 이게 B한테 위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이 되어서 B는 지금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일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어? 쌤, 수직항력이 혹시 30보다 큰 40N이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만약 그렇다면 이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위로 공중부양해야 될 텐데 애초에 내가 만든 이 상황 자체가 B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왼쪽에서 30N으로 제가 주는 힘만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가정하에 내가 그린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수직항력은 40N일 리 없다. 어쨌건 F는 MA라는 식에서 F에다가 R자 힘을 넣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그 다음 2번에서도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그려볼게. 너희는 쓰지 마. B한테 여러 가지 힘 우리 배운 거 다 작용하겠지. 중력도 있고 당연히 여기 접촉면이 있으니까 바닥에서 수직으로 받쳐주는 수직항력도 존재하겠지. 그 다음 오른쪽 소문자 B라는 실이 당기는 팽팽한 장력도 있겠네. 이게 끝이 아니야. B라는 물체한테는 왼쪽에서 당기는 소문자 A라는 실의 장력도 있어. 물론 왼쪽 장력과 오른쪽 장력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팽팽한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4개의 힘을 전부 다 F는 MA라는 식의 이 F에다가 넣을 때 이 4개의 힘을 다 넣어야 할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중력과 수직항력은 평형이 돼서 사라지니까 R자 힘을 넣어야 하는 이 F 자리에는 중력, 수직항력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의 장력이 뭐 예를 들어 100이고 왼쪽의 장력이 예를 들어 40이다. 그렇다면 100과 40의 합력 얼마니? R자 힘 얼마니? 오른쪽으로 60이야? 그렇다면 여기 F 자리에다가 60을 넣으면 되는 거야. 이 물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R자 힘만을 F에 넣자라고 약속하고 시작하자. 자, 오래 기다렸다. 자, 이제 필기해도 돼.
접촉한 두 물체, 여기 두 개가 수직항력으로 서로를 밀고 있는, 서로 접촉해 있는 이런 상황부터 분석해 볼 건데, 사실 1, 2번을 함께 푸는 문제고 3, 4번이 함께 풀리는 문제고 5, 6번이 함께 풀리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내가 겹쳐서 표현했어. 1, 2번이 1단계, 3, 4번이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푸는 거거든.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와봐. 자, F는 ma. 우리 이 공식은 물리 배우면서 죽어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공식이야. 그런데 원래 공식은 F는 ma가 아니잖아. 얘 뉴턴의 운동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가속도의 법칙은 a는, 가속도는 사실 이게 원래 규칙이었지. 가속도는 식 정리해보면 m분의 f인데 우리 항상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 거야. 가슴속에 항상 가속도를 구할 때는 m분의 f다 기억해놓고 있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가속도를 구할 때는 항상 분모에 질량이 깔려. 질량을 무조건 깔아. 질량을 깔고 그 다음 분자에다가는 알짜 힘을 적는 거야. 그냥 힘 아니다. 알짜 힘. 이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을 적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30N으로 밀어서 A와 B 모두 함께 5kg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상황을 F는 ma 공식에 적용해 볼게. 자, 질량 자리, 분모 자리에 뭐 들어가야 하니? 2kg? 3kg? 아니지. 두 개 합친 5kg이 들어가야 돼. 두 개가 함께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알짜 힘 뭐 들어가야 되니? 옳지. 내가 지금 밀어주는 30N이 들어가면 돼. 물론 A의 중력인 뭐 20N, B의 중력인 30N, 얘네 각각의 수직항력도 다 있겠지만 걔네 적어주지 않을 거야. 얘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 얘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진짜 알짜배기 그 힘만을 적을 거고 그게 바로 문제에 제시된 30N인 거지. 5분의 30 계산하면 뭐야? 옳지. 6m/s 제곱이겠다. A와 B는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 왼쪽에서 30N으로 밀어주는데 A가 6m/s 제곱으로 간다면 B도 당연히 6m/s 제곱으로 가겠지. B가 혼자 느리게 가거나 혼자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거겠지. 그래서 1번, 2번은 한꺼번에 풀리는 문제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 우리 힘 그릴 때 화살표는 누구로부터 빠져나오게 그려야 된다고 했지? 옳지. 피해자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 30N이 A를 미는 상황이면 사실 A로부터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돼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게 그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우리는 이해해줘야 돼. 얘 만약에 B한테 이렇게 30N,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하면은 우린 뭐라고 생각할까? 아, A는 가만히 두고 B만 이렇게 30N으로 끌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혹시 A한테만 이렇게 30N 적용하면은 뭐야,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래 규칙에는 좀 어긋나지만 두 개의 물체가 한꺼번에 밀리는 걸 표현하기 위해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에 그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줘야 돼. 자, 어쨌건 1단계는 질량, 총 질량을 아래 깔고 총 알짜 힘을 위에 쓴 그 값을 암산해서 쓴다. 이게 바로 1단계야. 괜찮니? 내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공식도 쓰지만 나중에는 암산으로 5분의 30 이렇게 해서 6이 바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 3, 4번도 함께 풀리는 문제야.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우리 알짜 힘 공식 알고 있잖아. F는 ma.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알짜 힘이야. 그런데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 그렇다면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 그렇다면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 나는 기억하기 편하라고 어떤 식의 말을 쓸 거냐면 G 질량에 G 가속도를 곱한 게 바로 G 알짜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 G 질량에 G 가속도를 곱하는 거야. 자, A. G 질량 얼마? 2. G 가속도는 얼마? 우리 1단계에서 구했지? 6. 답은 12N. B.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G 질량에 G 가속도 곱해볼까? G 질량 3. G 가속도는 위에서 구했지? 6. 곱하면 18N. 아, 예. 우리가 사람이 준 힘은 30N인데 A가 12N을 썼고 30N 중에 12N을 썼고 B는 남은 18N을 썼구나. 두 개 합치면 정확하게 30N이 나오는 거지. 둘이 알아서 나눠서 잘 쓴 거야.
그래서 3번, 4번은 지질량의 지가속도를 곱하는 것으로 풀 수 있어. 이게 바로 2단계야. 괜찮니? 자, 그 다음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5, 6번 3단계지. 근데 얘 잘 보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얘 무슨 관계니? 옳지, 작용 반작용의 관계야. 5번만 구하면 6번도 자연스레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1번, 2번 원래 가속도란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는 애니까 사실 뭐 오른쪽으로 가속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지만 문제에서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향은 얘기 안 한 거다. 대답 안 한 거다. 그 다음 얘도 알짜 힘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힘도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는 애니까 뭐 오른쪽으로 12N, 오른쪽으로 18N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지만 문제 자체에서 크기만을 물어봐서 나는 방향을 생략한 거다. 얘도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A가 B를 미는 수직항력 아니겠어? 아까 A와 B근은 접촉해 있으니까 민다 그랬지? 그 다음 B가 그럼 A한테도 작용할 거야. 이 세상에 작용의 힘이 있으면 반작용의 힘이 무조건 있거든. 근데 그 힘의 크기는 사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작용 반작용이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지. 5번, 6번 둘 중에 하나 풀리면 두 개 다 풀리는 거겠다. 자, 얘는 두 가지로 풀 건데 한 번은 완전 정석으로 풀 거고 한 번은 굉장히 빠르게 풀 거야.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푸는 방법을 계속 사용할 건데 그래도 정석 방법을 알아둬야 하니까 정석 방법으로 먼저 풀어볼게. 자, 얘는 어떻게 푸냐? 뭐 B한테 작용하는 힘 한번 표시해 볼까? A가 B를 미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B를 미는 수직항력 아니겠어? 5번의 힘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자면 B를 미는 힘, B한테 화살표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게 5번의 힘이겠다. 그 다음 6번.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B가 A를 미는 힘, A를 미는 거니까 A로부터 빠져나온 화살표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애들이 그런다. 쌤, A가 B를 미는 힘은 알겠대. 밀리겠지. 왼쪽에서 30N으로 밀어주니까 A가 B를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줄 것 같대. 그런데 정말 이 힘의 반작용인 B가 A를 미는 6번의 힘이 존재하느냐는 거야. B가 A를 과연 밀까? 민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국어적으로 좀 어색해서 그런데 B가 A를 막는다라고 표현해 볼래? 막는다? 현재 지금 30N으로 A가 힘을 받아서 B가 막고 있잖아. B라는 애가 없으면 A가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B가 A를 막고 있어. A가 B를 미는 힘이 5번이었다면 B가 A를 미는 힘이 존재할 텐데 민다고 하면 약간 국어적으로 좀 어색하니까 B가 A를 뭐 막는 힘 정도로 표현하면 이해가 되겠니? 어쨌건 두 개의 작용반작용 힘 구해볼게. 자, 얘 정석으로 구하는 방법. A 따로 B 따로 모든 힘을 다 표시하는 거야. 자, A는 지금 현재 30N을 왼쪽에서 다이렉트로 받고 있어. 지금 30N 화살표 이상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제대로 그리자면 사실 A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 맞지? 아래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려보자. 그 다음 A는 B가 A를 밀고 있어. 그래, B가 A를 막고 있어. B가 A를 막고 있어. B가 A에 작용하는 바로 이게 6번 힘의 수직항력 아니겠어? 뭐 물론 A한테 중력과 수직항력도 존재하지만 얘는 어차피 알짜 힘이 0이 돼서 사라질 걸 아니까 굳이 적지 않을게. B도 한번 B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 다 그려볼까? B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 A가 B를 밀고 있어. 이게 바로 5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힘이지. B가 A를 미는 힘과 A가 B를 미는 5번과 6번의 힘은 이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지. 물론 B한테도 중력과 수직항력 존재하겠지만 알짜 힘이 0이 돼서 사라질 걸 아니까 굳이 적지 않겠다는 거야. 자, A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 다 그렸고 B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 다 그렸다. 그때 우리가 2단계에서 구한 게 있지. A와 B에 작용하는 각자의 알짜 힘을 구했어. A의 알짜 힘 얼마? 12N. B의 알짜 힘 얼마? 18N. 방향까지 같이 얘기해볼까? A의 알짜 힘 얼마? 오른쪽으로 12N. B의 알짜 힘 얼마? 오른쪽으로 18N. 얘 지금 A와 B가 30N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했어.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풀 수 있네. 자, A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받고 있고 인간이 밀고 있고, 그런데 B가 이만큼 수직항력 N으로 막고 있어. 그런데 이거 두 개 합쳐서 오른쪽으로 12N의 알짜 힘을 가져야만 해. 그렇다면 여기 수직항력 N, 6번의 힘은 얼마일까? 옳지, 18인 거지. 너 숫자가 좀 커서 모르겠니? 자, A, 10N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는 몇 N으로 당겼는지 모르겠는데 A의 알짜 힘이 6N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이 물음표의 값이 얼마일까? 당연히 4N이겠지. 10하고 4하고 합쳐져서 알짜 힘이 6N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30N, 그런데 왼쪽으로는 얼마인지 몰라. B가 A를 막는 힘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A의 알짜 힘은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해서 오른쪽으로 12N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거든. 따라서 B가 A를 막는 그 힘은 18N이겠다. 5번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18N, 6번의 답이 18이겠네. 그렇다면 5번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작용반작용이니까 똑같이 18N이긴 할 텐데 분석해보자. 자, B를 보니까 B한테 작용하는 힘은 결국 A가 30N을 받아서 뭔가 밀어주는 그 5번의 힘밖에 없잖아? 그런데 B는 알짜 힘이 바로 오른쪽으로 18N이래. 그렇다면 얘가 18인 거지 뭐. A가 좀 더 복잡하지. 두 개를 합쳐서 12N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 근데 B는 이 작용하는 힘 자체가 B한테 적용되는 알짜 힘이라는 것. 어쨌건 5번, 6번 답은 둘 다 18N. 크기만 물어보니까 방향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 방향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18N, B가 A를 막는 그 힘은 왼쪽으로 18N이겠지. 자, 이게 정석풀이야, 정석풀이. 내가 너무 설명충이어서 좀 더 길어지기도 했는데, 자, 정석풀이는 뭐냐? 둘 사이에 이 접촉된 수직항력을 구하는 정석풀이는 A에 작용하는 힘 따로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을 따로 그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수능에서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컷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A, B를 다 그리고 앉아있냐는 거지. 그래서 팁을 말해줄게. 이제부턴 이렇게 풀 거야. 자, 부모님이 우리에게 30만 원을 주셨습니다. 30N,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만 원을 누가 먼저 받았니? A가 먼저 받았니? B가 먼저 받았니? A가 앞에 있으니까 먼저 받았네. 근데 A가 착해서 30만 원을 다 안 쓰고 12N, 12만 원만 본인의 알짜 힘으로 썼대. 그러면 남은 돈 얼마야? 30에서 12를 뺀 18이네. 18. 그러면 30만 원을 받아서 A가 지 돈 12만 원 쓰고 그 남은 돈 있지? 남은 돈. 남은 거 18N. 남은 힘. 이 남은 힘으로 A가 B를 미는 거야. 30만 원 받아서 12는 지가 썼어. 지 알짜 힘으로. 그리고 남은 18N의 힘으로 미는 거야. A가 B한테 작용하는 미는 힘 18N. 네. 5번, 6번은 남은 힘을 표시하면 된다. 남은 힘을. 그러면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당연히 18인 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 남은 힘을 대답하면 둘 사이에 수직항력이 나온다. 기억해. 그리고 이게 굉장히 깔끔해. 30만 원을 받아서 12만 원을 A가 쓰고 남은 힘 얼마? 옳지, 18. 18이라는 힘으로 남은 힘으로 미는 거야. 그럼 그 미는 힘을 받아서 B가 본인의 알짜 힘으로 18N을 쓰는 거지. 그래서 완벽히 제로가 되는 거야. 30만 원을 받아서 A가 12만 원 쓰고 남은 힘 18로 수직항력 보내고 그 18N을 받아서 B가 알짜 힘으로 쓴다. 네. 30 빼기 12만 할 수 있으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이 3단계 18N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자, 5번, 6번은 남은 힘을 보낸다 라고 기억하면은 굳이 A와 B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할 수 있겠어? 빠르게 복습해 볼게. 과탐은 복습이 생명이야 얘들아. 지겨워도 계속 들어봐. 자, 1단계 F는 MA에서 가속도를 구한다. 가속도는 질량을 깔고 알짜 힘을 적는다. 이 모든 과정이 1단계는 암산으로 해야 돼. 암산. 2단계 각자의 알짜 힘을 구하는데
알짜힘 구하는 방법은 지질량의 지가속도를 곱한다. 지질량의 지가속도를 곱한다. 그 다음 3단계.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이 유형에서는 수직항력이네. 수직항력을 구한다. 어떻게 구해? 30만 원을 받아서 지 알짜힘 빼고 남은 힘을 대답하면 그것이 답이다. 괜찮니? 여기까지가 바로 유형 첫 번째 단계고, 유형 첫 번째 단계를 배우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래 두 개 문제야. 2004년 11월 대수능 어때? 두 개가 접촉해 있지? A하고 B가. 그 다음 2007년 9월 모평 두 개가 접촉해 있지. 이게 바로 지금 배운 유형의 문제들이야. 한번 풀어볼게. 시작. 답은 3번이래. 다들 맞았니? 나 그림을 보니까 정말 불편해진다. 그림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참 안 되지 않겠니? 너희도 이거 보고 불편해해야 돼. 사실 10N을 A에 작용하는 거면 이렇게 10N을 그려야지. A가 피해자이니까. B도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지. 다는 어쩔 수 없지. 다는 A, B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나다 그림의 통일성을 위해 화살표를 이렇게 거지같이 그린 것 같아. 이해해줘. F는 MA. 머릿속에 있지? F는 MA. A. 그림 볼까? A라는 물체 F는 MA 적용해보면 A의 질량이 나오겠네. 이거 F는 MA 식을 쓰고 여기다가 10 쓰고 여기다가 2 쓰면서 질량이 5kg구나 하면은 이미 늦은 거야. 암산해야지. 이 정도는. 우리 구구단 외웠잖아. 자, A는 바로 5kg. B는 몇 kg? 2kg. 다는 두 개가 5kg, 2kg인 걸 알았어. 7N으로 총 7kg짜리 물체를 미는 거네. 그러면 가속도 구해볼까? 자, 가속도는 뭘 아래다가 깔으라고? 질량을 깔으라고. 7kg, 5kg, 2kg짜리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총 질량인 7kg을 분모에다 깔아야 된다. 그 다음 알짜 힘은 7N. 따라서 7분의 7. 1m/s 제곱으로 A와 B가 한꺼번에 움직이겠네. 얘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A가 5kg이야? 그럼 중력 50N, 수직항력 있겠지. 하지만 중력과 수직항력은 평형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논외로 할게. 기억부터 풀어볼까? 기억.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비율은 5대2다. 5kg 대 2kg니까 기억은 정답. 니은. 다해서 붙여진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1, 2번에서 배운 A와 B의 가속도를 구하는 1단계 아니겠어? 니은도 정답. 디귿. 기억 니은이 쉬워서 디귿은 좀 어렵나 했는데 세상에 디귿도 쉽네. 다해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크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니? A가 B를, B가 A를 이거 무슨 관계야? 작반이지. 작반의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걸 알고 있으므로 디귿은 무조건 틀렸네. 디귿을 사실 조금 난이도를 높이자면 이렇게 낼 수 있겠다. 위에서 봤던 5번, 6번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거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또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A가 B를 미는, B가 A를 막는 그 힘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자, 한번 구해볼까? 얼마일까? 해볼게. 자, 1단계인 두 개의 가속도 구하는 건 풀었어. 그럼 2단계는 뭐였지? 옳지. 각자의 알짜힘 구하는 것. A의 알짜힘 구해보자.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하면 5N이고 B의 알짜힘은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하면 2N이네. 7N 받아서 A가 5N 쓰고 B는 나머지 2N을 쓴 상황이구나. 그럴 때 두 개가 접촉해 있으니까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막는 힘이 존재할 거야. 자,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 정석으로 푸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A와 B를 각자 그리고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을 분석하는 거야. 자, A한테 7N이 작용하지? 왼쪽에서 사람이 A를 직접 밀어주고 있다. 근데 A는 B가 A를 막는 힘을 주고 있어. 수직항력이겠지. A한테 중력, 수직항력 작용하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평형이 될 테니까 안 쓸게. 자, B도 A가 미는 힘이 존재하겠다.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분명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야. 그런데 A의 알짜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 얼마?
5뉴턴.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른쪽으로 5뉴턴.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림이. B의 알짜힘도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른쪽으로 2뉴턴이야. 자, 그러면 7뉴턴과 여기 수직항력 두 개를 합쳐서 오른쪽으로 5뉴턴이 나오게 세팅을 해야 돼. 수직항력 얼마일까? 옳지. 바로 2가 되겠네. 2. 그러면 아래 있는 얘는 당연히 2겠지. 작용 반작용의 관계. 따라서 디귿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2뉴턴,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2뉴턴이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디귿 문장의 난이도가 올라가겠다. 괜찮니?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풀기로 했지? 아, 너무 오래 걸려. 남은 힘으로 대답해 볼게. 빠르게. 자, 7만원 받았어. A가 얼마 썼어? 5만원 썼어. 남은 힘 얼마야? 7에서 5 뺀 2. 바로 이 2뉴턴이 A가 B를 미는 힘이고, 작용 반작용으로 얘기하면 B가 A를 막는 힘이 되는 거지. 네, 그냥 2뉴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로 분석할 필요 없이 남은 힘을 대답하면 된다. 어쨌건 그 남은 힘을 받아서 B의 알짜 힘으로 쓰는 거지. 괜찮니? 자, 그렇다면 이건 좀 쉬웠어. 2007년 9월 모의평가는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어. 왜냐? 지금 이거는 숫자로 나왔잖아. 10뉴턴, 2, 5kg.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단순 숫자로 나오면 좀 쉽게 받아들인다. 근데 2007년 9월 거를 보면 얘네가 문자로 나왔어. 차라리 10뉴턴 이런 게 편한데 F 뭐 2kg, 1kg가 편한데 2m, m 뭐 이렇게 나왔네. 그래도 당황하지 않아도 돼. 원리는 똑같아. 물리에서는 애들한테 괜히 어려워 보이려고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른 익숙해져야 돼. 가는 조금 생소한 상황이야. 벽에 막혀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 뭐 하지만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 생소해. 근데 나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상황 아니야? 위에서 30뉴턴의 힘을 줘서 2kg짜리랑 3kg짜리가 함께 밀리는 것을 위에 유형 분석할 때도 했었고 방금 푼 문제에서도 했었잖아? 여기서 했었잖아?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나를 해보고 같은 원리로 가도 생각해보고 도전해볼래? 시작! 볼게. 답은 1번이래. 뭐 이래저래 해서 문제는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가에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나에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 그런데 B가 A한테 작용해? B가 A한테 무슨 힘을 작용하나? 아니 위에 뭐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B가 A한테 뭐 힘을 작용하나 싶지만 아까 그랬지? B가 A를 막는 힘이 존재한다고. B가 A를 막는 힘의 작용 반작용을 얘기하자면 A가 B를 미는 힘이겠지. 즉 우리가 아까 배웠던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A가 B를 미는 수직항력, B가 A를 미는 수직항력,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남는 힘을 보낸다 그랬는데 바로 그 남는 힘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지. 남는 힘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가보다는 나가 익숙한 상황이니까 나를 해보자. 자, 이제 F는 MA 머릿속에 있지? 굳이 이렇게 적지 않고 총 질량분의 알짜 힘을 적자. F라는 나 상황부터 분석하는 거야. F라는 힘으로 밀어서 총 질량 몇이 밀리고 있니? 옳지. 3m이 밀리고 있지. 총 질량분의 알짜 힘은 그리고 알짜 힘은 F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3m분의 F가 되겠다. 우리 가속도가 지금까지는 뭐 2m/s 제곱, 10m/s 제곱 이렇게 숫자로만 나왔는데 3m분의 F 이렇게 나와도 이상한 거 아니야. 괜찮아. 받아들여. 그리고 이렇게 수치로 나왔을 때는 굳이 F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굳이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3m분의 F. 자, 그럼 1단계 끝난 거야. 1단계가 우리 가속도 구하는 거였잖아. 2단계는 뭐였니? 옳지. 각자의 알짜힘 구하기. 각자의 알짜힘은 어떻게 구했어? 지질량에 지가속도를 곱해서 구했지. 근데 지질량이 다 나와 있고 지가속도는 방금 구했고 두 개를 곱하면 되겠네. 자, A의 지질량 곱하기 지가속도는 방금 구한 이것. 처음이니까 써주지만 요 정도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따라서 A의 알짜힘은 3분의 2F겠다. B의 알짜힘도 구해보자. 지질량에다가 지가속도 방금 구한 3n분의 F 곱하면 이것도 암산으로 해주라.
3분의 1F가 되겠네. 아, 지질량의 지가속도 구하는 2단계도 괜찮니? 자, 얘도 정말 깔끔하지 않아? 정말 물리는 하면 할수록 깔끔하고 아름다운 과목이 아니니 얘들아? F라는 힘을 받아서 A가 3분의 2F, 3분의 2도막을 썼고 남은 힘 3분의 1도막은 B가 쓴 거지. 그래서 완전하게 F를 다 온전히 소진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에서 이 힘이 뭐였지? 옳지. 남는 힘을 대답하면 그것이 바로 답이었잖아. 남는 힘이 얼마인지 보자. 자, F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A가 지가 얼마 썼어? 3분의 2F 썼고 그렇다면 남는 힘 얼마야? F에서 3분의 2F를 뺀 3분의 1F가 되겠다. 물론 그 3분의 1F의 남는 힘을 받아서 B가 온전히 지 알자 힘으로 또 쓰기도 했지. 괜찮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좀 익숙한 상황이었어. 문자여서 조금 어색했을 뿐이지. 조금 더 어색한 가 상황을 보자. 가에서 우리가 망설였던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우리는 처음 1단계인 항상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가 상황에서 가속도를 구해볼까? 총 질량 몇이니? 3m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나서 F가 힘을 주고 있어? F. 얘 3m분의 F라는 가속도로 밀리고 있어? 아니지. 얘는 안 밀리고 있어. 벽이 막고 있거든. 가속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다고. 따라서 가속이 안 되고 있으면 가속도 몇? 옳지. A 상황은 가속도가 제로인 상황이야. 움직일 때만 F는 ma 공식을 써서 이렇게 질량 깔고 위에 알짜임을 적는 거지. 안 움직일 때도 이 공식을 쓰면 안 되지. 이 공식의 이름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뭔가 가속돼서 움직이고 있을 때만 적는 거야. 얘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이 공식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가속이 안 돼서 가속도가 0이거든. 그럼 1단계 끝난 거다. 1단계 가속도 구했어. 2단계 각자의 알짜임 구하기. 알짜임 어떻게 구해?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하기. 뭐 가속도가 0이니까 너무 편하지 않니? A의 알짜임 얼마야? 0. B의 알짜임 얼마야? 얘도 0이네.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남는 힘 아니었어? 남는 힘? 남는 힘이 얼마인지 보자. 자, F가 들어왔습니다. A가 얼마 썼어요? 0. 안 썼어요. 그렇다면 남는 힘 얼마니? 남는 힘. F에다가 제로를 뺀 바로 F겠지. 남는 힘이 F. 이 남는 F라는 힘으로 A가 B를 밀었던 거야. 그러면 얘는 남는 힘이 F였고 얘는 남는 힘이 F에서 3분의 2F 뺐으니까 3분의 1F. 그런데 나 상황에서는 이 남는 힘으로 수직항력으로 밀어서 이 남는 힘을 B가 본인의 알짜 힘으로 또 알차게 써서 전부 다 힘을 소진했는데 얘는 B도 이걸 안 써. B한테 남는 힘으로 수직항력 F로 밀어서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B도 안 써. 그럼 B 이걸 어디로 보낸 걸까? 옳지. 벽으로 보낸 거지. 뭐 벽이 알아서 썼겠지. 몰라. 벽은 관심 없어. 우리는 지금 A와 B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문제거든. 어때? 어쨌건 문제 다시 읽어볼게. 가 상황에서 남는 힘의 크기를 F0라고 할 때 나에서 남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하겠느냐? 가에서 남는 힘을 F0라고 하면 나에서 남는 힘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문제 이해되니? 자, 가에서 남는 힘을 우리 F라고 했더니 나에서 남는 힘은 3분의 1F라고 우리가 구해놨잖아?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F가 아니라 F0라고 F 대신에 제로를 붙여달래. 그렇다면 붙여주면 되지 뭐. 붙여볼까? 가에서의 그 남는 힘을 F0라고 하면 나에서의 남는 힘은 3분의 1F0라고 하면 되겠다. F를 F0로 바꿔서 대답해 주길 원하네, 문제에서. 괜찮니? 원리는 똑같아. 남는 힘을 물어보고 있고 그 남는 힘을 대답하면 되는 거야. 가가 어색했던 점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항상 힘을 받으면 항상 지가 어느 정도 쓰고 넘기고 최종적으로 알짜 힘을 다 소진하는 이런 유형만 봤는데 얘는 지가 안 쓰고 다 넘기고 심지어 얘가 받은 애도 다 안 쓰고 또 누군가 뒤로 넘기는 이런 상황이라 어색했을 뿐이지 어쨌건 남는 힘을 대답한다라는 기본 원리는 같은 거야. 괜찮니? 정말 물리가 깔끔하고 아름다운 과목인 걸 알겠니? 1학년 때 배웠던 물리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아름답지. 뭐 애들이 물리는 수학을 되게 잘하고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여야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닌 거 알겠지? 정말 단순 계산. 뭐 F는 ma. 야 솔직히 이거 요즘 초딩들도 한다. 구구단.
98에 72 뭐 이런 거 구구단 아니겠니? 이런 거를 단순 계산, 암산 정도만 하면은 문제 풀 수 있어. 남는 힘 이런 거 초딩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니? 자, 여기까지가 유형 첫 번째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유형 두 번째로 갈게요. 유형 두 번째,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긴 해. 아까랑 비슷하지? 30N으로 뭔가 인간이 힘을 줬고 2kg짜리 A와 3kg짜리 B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아까는 두 개가 맞붙어 있어서 두 개가 A가 B를 밀고 B가 A를 막는 수직 항력이 적용됐다면 지금은 A와 B 사이에 뭐가 있니? 옳지, 줄. 팽팽한 장력이 존재해. 장력. 그걸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뭐 그리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이 B 오른쪽에 있는 소문자 B라는 이 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얘들아 지워줄래? 굳이 내가 왜 만들었을까? 자, 지워볼게. 흰색으로 색칠하고 있어. 얘 장력, 얘 어느 정도 팽팽한지 이미 나와 있거든. 어느 정도 팽팽하냐면 지금 30N 정도로 팽팽하다고 이미 나와 있어. 근데 내가 굳이 소문자 B를 적었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30이다. 30으로 땡기고 있다. 그때 자 1단계 뭐였는지 기억나? A, B의 가속도 구하기. 예,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당연히 같겠지. 실로 묶여 움직이니까. 설마 A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B 혼자 막 빠르게 가속되겠어? 그럴 리 없으니까 A와 B는 가속도가 같다. 요게 1단계야. 그 다음 2단계 뭐였지? 옳지. 알짜 힘 구하기.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해서 A와 B의 각자 알짜 힘을 구해라. 이게 2단계야. 그 다음 얘는 3, 4, 5, 6 뭔가 더 많아 보이는데 사실 잘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 3번, 5번을 읽어볼게. 3번, 5번. 실 A가 물체 A를 당기는 5번. 물체 A가 실 A를 당기는 3번, 5번 무슨 사이니? 옳지. 작용, 반작용이지. 작용, 반작용. 따라서 3번을 구하면 5번을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지만 여기서는 크기만 물어보니까 답이 동일하겠지. 3번, 5번. 그 다음 4번, 6번도 볼래? 실이 B를 당기는 B가 실을 당기는 얘도 작용, 반작용. 4번, 6번은 답이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중복돼서 적어본 거고 3번, 4번을 해결하면 5번, 6번은 저절로 해결이 되겠다. 한번 1번, 2번, 1단계, 2단계부터 해볼게. 자, 머릿속에 있지. 암산으로 해보자. 총 질량 5kg. 얘를 당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 알짜배기 힘은 오른쪽으로 30으로 당기는 바로 얘겠다. 여기에 뭐 중력, 수직항력 다 있겠지만 다 무시할게. 알짜 힘 0으로 정리되니까. 따라서 1번 답은 6m/s 제곱입니다. 그 다음 2단계 알짜 힘의 크기 구해볼까? 지질량의 지가속도. 가속도 방금 구했으니 지질량은 나와 있고 빨리 구해볼 수 있겠네. A는 26에 12N, B는 36에 18N. 정말 깔끔하지 않니? 30N을 받아서 B가 18N 쓰고 12N A가 쓰고 두 개 합쳐서 30N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단계. 그 다음 우리가 못 배웠던 게 나왔네. 아까는 두 개가 접촉돼 있으니까 수직항력. 미는 접촉된 면에서 수직으로 미는 수직항력을 대답해야 됐는데 지금은 수직항력이 아니지. 장력을 대답해야 돼. 장력. 장력은 언제 존재하는 거야? 줄이 팽팽하면 존재하는데 얘 보니까 줄이 지금 팽팽해. 아주 팽팽해. 어느 정도 팽팽하냐? 라고 묻는 게 3번, 4번인 거야. 3번 그림을 한번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실이 물체 A를 당긴대. A를 당기니까 A가 피해자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게 바로 3번 힘 아니겠어? 그렇다면 4번 힘도 그려볼까? 실 A가 물체 B를 당긴대. B를 당기니까 요거 아니겠어? 요거 4번? 근데 얘들아 3번하고 4번하고 값이 다를 수 있을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A하고 B 사이에는 실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그 팽팽한 정도가 일정해. 이럴 리는 없어. A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엄청 팽팽한데 막 끊어질 것처럼 팽팽한데 갑자기 얘가 흐물흐물해지더니 B 앞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흐물흐물해질 리는 없어. 말이 안 되잖아. A와 B가 지금 오른쪽으로 30N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된 상황인데 따라서 내가 방금 위에서 그린 3번의 이 화살표와 3번 여기 3번의 화살표와 4번의 화살표는 사실 화살표 크기 화살표 방향을 다르게 그렸지만 사실은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A 앞은 팽팽한데 B 앞은 쭈글쭈글 할 리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3번, 4번은 결국 실 A에 걸린, 깔끔하게 얘기하면 실 A가 얼마나 팽팽한지 실 A의 장력을 묻는 문제고 3번, 4번 답은 똑같은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러면 3, 4, 5, 6번 답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결국. 자, 장력을 구해보자. 장력. 자, 이 장력을 구하는 방법도 아까 두 개 접촉한 수직항력 구하는 방법과 동일해. 정석으로 먼저 풀어볼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 A와 B를 두 개 그릴 거야. 너희도 처음이니까 정석으로 아래다가 그려보자. A와 B 각각 분석할 거야. A한테 적용되는 힘은 장력밖에 없어. 여기 A라는 실 팽팽한 거. 왼쪽으로 누가 잡아당기고 있지 않지? B한테 적용하는 힘 그려볼까? B는 왼쪽으로 실 A가 팽팽하게 잡아당겨. 요 A와 요 A는 사실 크기가 같다. 내가 모르고 화살표를 한쪽을 길게 그렸네. 사실 똑같이 그려야 된다. 장력. A를 당기는 실과 B를 당기는 실은 똑같은 정도로 팽팽할 테니까. 그런데 B라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인간이 또 다른 장력을 해서 30N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그 다음 우리는 2단계에서 A와 B 각각의 알짜힘을 구했어. 얼마였지? 그렇지, 12N, 18N.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A는 오른쪽으로 18N, B는 오른쪽으로 18N. 힘이란, 알짜 힘이란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오른쪽. 그렇다면 뭐 B부터 해볼까? B. 오른쪽으로 30으로 인간이 당깁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장력이 존재합니다. 요거 두 개 합쳐서 오른쪽으로 18N이 나오도록 이 장력 A를 세팅해줘야 하는 거야. 장력 A가 얼마여야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18N이 나오니? 옳지. 12여야겠지. 12. 뭐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A라는 애도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12야. 그런데 A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장력밖에 없는데 이 장력이 바로 12가 되겠네. 오케이? 따라서 3, 4, 5, 6은 전부 다 답이 똑같다고 했지? 3번은 5번과 작반, 4번은 6번과 작반, 3번과 4번은 같은 실이 어느 정도 팽팽하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 3, 4, 5, 6은 모두 다 답이 12야. 그런데 우리 이렇게 풀 거야? 아니,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아까 수직항력처럼 할 거야. 빠르게. 어떻게 하냐? 아까 수직항력 어떻게 구했어? 옳지. 남은 힘을 대답하면 그게 수직항력 아니었어? 남은 힘? 얘도 마찬가지다. 남은 힘을 대답하면 그것이 바로 둘 사이에 연결된 바로 장력을 구하는 답이 되는 거야. 방법이 되는 거야. 해볼게. 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먼저 받았어? A가 받았어? B가 받았어? B가 먼저 받았네. B가 먼저 끌림을 당했네. 18만 원을 썼어. 30에서 18을 빼. 남은 돈 얼마야? 12만 원이야? 12N이야? 이 12N을 장력으로 보내는 거야. 12만큼 팽팽한 거야. 그래서 답은 장력은 12인 거야. 이 12N의 힘을 받아서 A가 본인의 알짜힘 12N으로 써서 완벽하게 소진한 거고.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 30을 받아서 아까는 A가 먼저 12를 썼어. 30을 받아서 A가 12를 썼어. 남는 힘이 18이었고 그 18을 받아서 A가 알짜힘으로 지가 쓴 거지. 이때 A와 B 사이가 접촉해 있다면 그 접촉한 수직항력의 힘은 18.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막는 힘 18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였고, 지금도 굉장히 비슷하지. 지금은 두 개가 수직항력이 아니라 장력으로 연결된 상황이고 30만 원을 받아서 B가 18N 쓰고 남는 힘이 얼마야? 12. 그 10이라는 힘으로 수직항력이 아닌 장력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그 12N의 힘으로 팽팽해진 12N의 힘을 A가 받아서 본인의 알짜힘으로 완벽하게 소진한 거지. 어때? 이렇게 힘들게 구하는 게 정석이고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조금 편하게 하자. 빠르게. 남은 힘을 장력으로 대답하면 된다. 남은 힘을 수직항력으로 대답하면 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문제 두 개 한번 볼게. 2018년 6월, 2017년 10월 보면 2018년 6월 거는 이제 평평한 면에 A, B가 있고 또 A, C도 있네. 근데 얘네가 얘도 문자로 나왔어.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어. 이게 10N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질량은 C가 B의 3배이다. 얘도 몇 킬로그램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줘. 그럼 우리는 문자로 지정해주면 돼. C가 B의 3배라는 얘기는 C가 무겁다는 거야? B가 무겁다는 거야? 자, 국어 해석을 잘해야 돼. C가 3배 무겁다는 얘기지.
따라서 C를 3m이라는 질량으로 지정할게. 그렇다면 B는 m이 되겠지. 어때? 그런데 A의 질량은 안 나왔네. 기억에서 그거 물어보네. A의 질량은 뭐 얼마니? B의 질량과 같니? 어떠니? 물어보네. 그럼 우린 A의 질량을 구하는 게 바로 기억의 목표 아니겠어? 따라서 A의 질량을 x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지. 그렇다면 질량 다 지정을 했고 힘은 F라고 나왔으니 우리 1단계 풀 수 있겠네. 1단계 뭐를 깔고 뭐를 썼던 거 기억나니? 자, 뭐를 깔고 뭐를 썼는지 가에서도 써보고 나에서도 써보고 가에서의 가속도 나에서의 가속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문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니? 운동을 하는 물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가가 더 2배 빠르게 움직인대. 아, 그럼 아까 가에서의 가속도 뭐분의 뭐로 구했지? 나에서의 가속도 뭐분의 뭐로 구했지? 그런데 누가 누구의 2배래. 식을 완성할 수 있겠어? 그 식을 싹싹싹싹 풀면 기억의 답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 니은 알짜 힘을 물어보네. 야, 우리 알짜 힘 했었잖아.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하는 거. 바로 2단계를 이해한다면 니은을 풀 수 있는 거지. 디귿 뭐 실이 누구를 당겨? 실이 누구를 당겨? 이거 장력 물어보는 거네. 장력 어떻게 구해? 남은 힘을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어떠니? 기억, 니은, 디귿이 정확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풀 수 있다면 해결이 되는 거야. 한번 문제 풀어볼게. 시작. 는 1번이네. 어때? 다들 맞았니?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입력해 볼게. C가 B의 질량의 3배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M, 3M 이런 식으로 지정해 두었고,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가에서가 더 빠르단 말이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 게 가 그림에서는 A와 B가 묶여 있고 나 그림에서는 A와 C가 묶여 있어. F는 M, A라는 식에서 가건 나건 똑같이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잖아? 그런데 질량이 달라. 그렇다면 가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질량은 A의 질량은 몰라. 그걸 구해야 되는 게 기억 문제네. A의 질량이 어떤가? 그래서 A의 질량을 X라고 둔다면 가에서는 총 질량이 X 플러스 M인 거고 나에서는 총 질량이 X 플러스 3M이지 누가 더 무겁니? X랑 M이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몰라도 당연히 X 플러스 M보다는 X 플러스 3M이 더 무거운 거 아니겠어?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무거워? 그렇다면 가속은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가보다 나가 훨씬 더 느리게 가속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순 있어.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느리냐면 가에서의 가속도가 나에서의 2배로 느리다고 하네. 나가 느리고 가가 빠른 거야. 그렇다면 뭐 대충 가속도를 A라고 하면 뭐 EA 이런 식으로 2배임을 까먹을까봐 적어 놔볼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라고? 옳지. 아래 질량을 깔고 위에 알짜임을 적자고. 가 상황에서의 물체 A와 B의 가속도를 구하면 자 질량을 깔자. X 플러스 M AA 질량을 X라고 놨다. 구하려고. 그 다음 알짜임은 옳지. F가 되겠지. 여기에서 주어진 F. 뭐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속 반복하지만 A도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도 있고 뭐 장력도 있고 다 있어. 하지만 우리 가속도를 구할 때는 A와 B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A와 B를 한꺼번에 보고 F는 MA 식에 넣는 거야. 그래서 굳이 장력, 중력, 수직항력은 굳이 고려하지 않을게. 그 다음 나 상황에서 A와 C의 가속도 구해볼까? 뭘 깔라고? 옳지. 질량을 깔고 위에 알짜 힘인 이 A와 C를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알짜 힘인 F를 쓰자.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가 2배 크다고. 아, 나에서의 가속도를 구했는데 여기에다가 2배를 한 것이 가에서의 가속도인 거지. 가에서 가속도 구한 거 그대로 적을게. 얘 계산해보자. 문자가 많지만 우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좌변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얘를 뭐 분자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자, 양변에 똑같이 FF가 있으니까 야, 이 정도야 뭐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 아니겠니? 따라서 이런 거 어떻게 풀지? X자로 곱해서 풀면 되잖아? X 플러스 3M은 X 플러스 M이다. 예, 전개하면 2X, X가 넘어오면 X. 전개하면 2M, 저쪽으로 넘어가면 M. 아, 우리 A의 질량을 몰라서 X라고 명했었는데 A의 질량을 알게 됐다. M. 이게 M이라고 구한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이야. 1kg인지 3kg인지 이런 정확한 수치는 몰라. 애초에 문제에서 질량에 대해서 뭐가 뭐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문자를 구한 게 되는 거야. 꼭 몇 킬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이 해결되네. A의 질량은 B의 질량과 같니? 우리는 처음에 B의 질량을 M이라고 놨었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배이다 라는 걸 계산해보니 A의 질량도 M이라고 나왔네. 기억은 정답입니다. 우리 1단계를 한 거다. 1단계.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 가속도를 구한다. 근데 얘가 얘의 2배다. 그 식만 정리했더니 질량이 같은 게 나온 사례인 거지. 기억. 정답. 니은.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의 3배다. 야, 이거 2단계 아니었어? 알짜임을 구하는 건 2단계에 해당하는 거였지. 지질량에 지가속도 곱하는 것. 지질량에 지가속도 곱하는 것 해볼게. C에 작용하는 알짜힘. 그러면 C라는 애의 지질량 얼마니? 3M. 지가속도 얼마니? 물론 지가속도. 우리 방금 구한 이 가속도를 굳이 구해도 돼. X가 M이었으니까 A의 질량이 M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M을 넣으면 4M분의 F라는 좀 복잡한 가속도가 나오겠네. 그렇다면 C라는 애의 알짜임은 지질량의 지가속도를 곱한 거야.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지금 니은 문장을 보면 누구의 알짜임의 크기가 누구의 알짜임의 크기의 몇 배이다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 정도만 하라고 했으니 그냥 나에서의 가속도는 A, 가에서의 가속도는 2배라고 했으니까 2A 이런 식으로 두고 해볼게. 다시 C에 작용하는 알짜임, 지질량의 지가속도, 지질량 3M, 지가속도는 A. 그래서 C는 3MA야. 3MA. 또 B에 작용하는 알짜임, 그렇다면 B의 지질량 곱하기 지가속도 하면 되겠네. B, 지질량 얼마니? M. 지가속도는 얼마야? 2A. 이렇게 적어도 된단 말이지. 물론 조금 더, 그래서 2개 곱하면 2MA. 물론 조금 더 세심한 사람은 지질량에다가 지가속도, 얘가 조금 더 정확한 가속도니까 얘를 곱해서 해도 되지만 괜히 식이 복잡해지니 그냥 A, 2A로 가속도를 두고 해보자. 그렇다면 니은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3MA는 2MA의 3배다. 2MA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3MA가 나오냐라고 묻는 건데 틀린 문장이네. 그래서 니은은 틀. 디귿.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뭔가 실이 당겨. 실이 팽팽한가 보지? 장력 묶고 있는 거야.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그림 위에다 그려볼래? 실이 A를 당겨. 그럼 화살표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옳지. 이렇게 그려야 되지. 다들 이렇게 그렸니?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게 바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나 그림으로 넘어가서 해볼래? 실이 C를 당기는 힘. 옳지. C가 받는 힘. C가 피해자인 힘이니까 C로부터 이렇게 당겨야겠지. 그럼 이 두 개 크기의 힘을 구하면 되는데 뭐 사실 A와 C 사이 볼래? 여기 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아까랑 비슷하게 똑같이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A와 C가 F라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A와 C 사이에서는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설마 A 앞에서는 줄이 팽팽해서 끊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C에 가까워질수록 애가 흐물흐물 해가지고 실이 전혀 팽팽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없지. 그 반대도 일어나지 않아. A 앞에서는 헐랭헐랭한데 C 앞에서는 갑자기 팽팽해져.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뭔 얘기냐? A와 C 사이에 있는 실이 하나인 이상 이 줄이 C를 당기는 이 파란색 화살표의 힘이나 이 줄이 A를 당기는 화살표의 힘이나 어차피
실이 팽팽한 정도는 동일하므로 사실 얘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야. 뭐 실이 C를 당기건 A를 당기건 같은 값이라는 거지. 방향은 다르겠지만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은 힘의 크기만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사실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크기는 같을 거야. 그렇다면 디귿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가에서의 장력과 나에서의 장력을 구해라. 우리 장력 어떻게 구했지? 옳지. 쓰고 남은 힘을 대답하면 그게 바로 장력 아니었어?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조금 더 발전해볼까? 우리 이런 문제를 풀었었지? 앞에서 A 2kg, B 3kg, 얘를 30N으로 당겼어. 그러면 A의 알짜임 12N, B의 알짜임 18N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A, B 사이의 장력이 얼마였니? 옳지. 쓰고 남은 힘 30이 들어왔는데 18 썼으니까 남은 힘 얼마야? 남은 힘이 12N이고 22N으로 줄이 그만큼 팽팽한 장력을 갖고 있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이 뭐였니? 옳지. 그 남은 힘 장력을 그대로 받아서 A가 본인의 알짜 힘으로 다 소진한다는 거가 바로 포인트야. 뭔 얘기냐? 디귿에서는 장력을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 이 장력에 팽팽하게 걸리는 힘을 받아서 결국 누가 본인의 알짜 힘으로 쓰니? 옳지. A가 본인의 알짜 힘으로 쓰는 거야. A가. 장력 12N이나 A의 알짜 힘이 12N이나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뜻이야. 디귿 문장을 읽어보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바로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 화살표와 나에서 C를 당기는 힘, 이 화살표를 구하라고 했지만 굳이 이걸 구하지 않고 A를 당기는 힘을 구해도 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결국 장력을 구하라고 함은 A의 알짜 힘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올 것이므로 결론 디귿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알짜 힘을 구해라 라는 거야. 가에서 A의 알짜 힘을 구해라. 알짜 힘 어떻게 구해? 지질량에 지가속도 곱하면 돼. M에다가 2A 곱하면 돼. 2MA네. 그 다음 나에서 실이 당기는 장력을 구해라. 장력? 그래, 장력 구하는데 이 장력을 받아서 결국 A가 알짜 힘으로 쓸 거잖아. 나에서의 A의 알짜 힘을 구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야. 나에서의 A의 알짜 힘, 지질량의 지가속도 곱한 MA가 되겠다. 그럼 디귿 문장 다시 읽어볼게. 이 MA는 MA 힘의 크기와 같다. EMA와 MA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헛소리 하는 거지. 틀렸네. 뭔 얘기인지 이해돼? 디귿을 사실 이렇게 뭐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런 정도의 이렇게 느낌으로 찍을 수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결국 A, B 사이에 가에서 이 줄의 팽팽함과 나에서 A, C 사이에 요 줄의 팽팽함을 물어본 거야. 왼쪽 줄이 더 팽팽하냐? 오른쪽 줄이 더 팽팽하냐? 아니면은 같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야, 근데 생각해봐. 똑같이 F로 당겼어. 그리고 얘가 알짜 힘을 쓰고 남은 힘을 보내. 그때 누가 더 팽팽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값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지. 느낌으로도 알았으면 좋겠어. 얘는 3MA, 얘는 2MA니까 판단할 수 있겠니? 그래서 가에서의 힘의 크기는 EMA, A 알짜 힘의 크기는 EMA, 나에서는 MA, 두 개가 같지 않네. 2배 차이나 나네. 디귿도 틀. 괜찮아?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 이게 아주 끝판왕의 문제고 우리 모의고사는 20번 문제까지 있는데 보통 17, 18, 19, 20번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애들이 시간 없어가지고 되게 당황하는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고 또 이제 킬러 문제들을 많이 넣어놓지 애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 문제 중에 하나 10월에 나온 문제네. 고3들이 푸는 문제야. 얘는 좀 다른 게 있다. 전에 우리가 배웠던 유형들이랑 달라. 뭐가 다를까?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 옳지. 우리 앞에서는 전부 다 평평한 면에서만 줄을 가지고 당기든지 뭐 서로 접촉해서 밀든지 이런 걸 했는데 얘는 경사가 있어. 경사가. 경사를 두려워하지 마.
왜냐면 경사도 똑같은 거다. 지금 가 상황만 볼게. 가 상황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대. 가는 질량이 4kg, 2kg, M인 물체가 3개가 함께 모여서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대. 마치 사람이 당기지도 않았는데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 얘가 이렇게 4kg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Mkg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는 몰라. 얘네가 왜 움직일까? 사람이 당겨주지도 않는데. 옳지. 바로 지구가 당기고 있는 어떤 힘? 중력 때문이지. 중력.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4kg짜리를 여기 두면은 중력이 4 곱하기 G, G를 보통 10으로 하니까 40N? 요 정도의 힘이 작용해. 아, 얘 가만히 둬도 어디론가 움직이겠구나. 중력이 작용하니까. 라고 해서 얘 4kg짜리라고 여기에 40N이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이 40N이라는 중력은 중력을 완전 일직선으로 다이렉트로 받아야만 40N인 거야. 우리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 기억나니? 빗면을 그려보면 빗면의 기울기가 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가속도가 9.8, 10이 최대인데 빗면의 기울기가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기울기가 커. 아주 가팔러. 그러면은 거의 얘의 가속도가 10에 가깝게 나와. 중력 가속도에 가깝게 나와. 하지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 그렇다면 얘는 40N의 힘을 받을까? 즉 중력 가속도가 10에 가까울까? 아니, 전혀 아까보다 가속이 덜 되는 거지. 또 기울기가 더 완만하면 거의 일직선 평면과 같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더더욱 가속도는 작아질 거야. F는 ma에서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뜻은 사실 얘가 빗면으로 받는 힘 자체가 작아진다는 뜻이지,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빗면에 따라서 가속도가, 빗면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그 가속도가 크고 완만하면 가속도가 작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 단원은 가속도에 집중하는 단원이 아니라 가속도에서 한 단계 확장된 F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가속도가 빗면이 가파르면 커지듯이 빗면이 가파르면 당연히 이 물체가 받는 힘, R자임도 당연히 더 큰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고 얘를 40으로 두면 안 돼. 40은 빗면이 아닌 이렇게 지구가 다이렉트로 잡아당길 때 40이니까 아마 이쪽으로 지구가 당기는 힘을 받을 텐데 비스듬히 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40N보다 클까 작을까? 옳지. 작겠지. 40N보다는 작은 어떤 힘으로 자꾸 내려가려는 그 힘을 받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얘를 F1이라고 할게. 4kg짜리가 이렇게 생긴 요 정도의 빗면에서 지구 중력 때문에 받는 비스듬한 그 힘을 F1이라고 지정할게.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다. 이 M자리의 물체가 지구 중력을 다이렉트로 받았으면 mg일 텐데 mg보다는 작은 비스듬히 요 정도의 빗면이니까 F2라고 지정할게. 예, 둘 다 똑같이 F1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보면은 이게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거든. 4kg가 받는 힘과 mkg짜리가 받는 힘은 분명히 다를 거야. F1, F2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빗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가 그림을 다시 보자면 2kg, mkg, 4kg짜리를 F1으로 왼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으로 F2로 당겨주고 평면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당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빗면이야. 빗면. 이거 F1, F2라고 안 하고 숫자로 해볼까? 얘는 10N, 얘는 20N. 얘 어디로 움직일까? 옳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20이 10보다 크니까. 그치? 얘도 F1이 큰지 F2가 큰지 몰라. 그걸 말을 안 해줬고 그거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그거를 알아내는 게. 어쨌건 F1이 크면은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F2가 F1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나 그림은 뭘 추가했냐? 나는 가에서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M자리 물체에
20N의 힘을 추가로 작용했대. 인간이 땡겼대, 인간이. 즉, 나 상황에서도 가그림과 같은 빗면에 4kg이랑 mkg짜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지구가 땡기는 F1과 F2 힘이 적용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20N을 추가로 추가해 준 거지. 아까 그림 똑같이 그려볼게. 나는 F1으로 왼쪽으로 당기는 것, 오른쪽으로는 20에다가 F2까지 당기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왼쪽으로 움직일까? F1이 더 클까? 아니면 20 플러스 F2가 더 클까?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이것도 그걸 알아내는 것이 관건인 거야. 그런데 가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나가 왼, 오 중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문장이 있네. 마지막 문장 이거야. 가와 나에서 모든 물체는 각각 가속도가 1m/s인 직선 운동을 한다. 가 그림도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말을 안 했어. 하지만 가속도가 1m/s 제곱으로 움직이고, 나도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말 안 해줬지만 똑같이 1m/s 제곱으로 움직여. 이게 바로 중요한 문장이야. 어때? 좀 감이 오니? 자, 계속 힌트를 줄게. F는 ma,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가 그림이건 나 그림이건 m, 총 질량이 변하니? 아니, 가 그림도 4kg, 2kg, mkg. 나 그림도 4kg, 2kg, mkg. 질량이 안 변해. 일정하다고. 그런데 가속도가 가 그림에서도 1, 나 그림에서도 1. 뭐야? 가속도도 안 변해? 질량도 가, 나에서 똑같고. 문제에서 여기 밑줄 그은 이 문장 보면 가, 나가 가속도도 똑같아? 그러면 힘도 사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지. 나는 힘이 20N 추가됐거든. 이상하다. 힘이 20N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질량도 안 변하고 가속도가 안 변한다는 게 말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내가 모르고 답을 띄웠는데, 자, 너희는 답이 지금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가와 나가 어디로 움직일지 생각을 해보고, 가에 대해서 F는 MA식을 작성하고, 나에 대해서도 F는 MA식을 작성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일시정지 눌러봐. 시작. 눈치챘니? 가는 아마 F1이랑 F2 중에 F1이 더 커서 왼쪽으로 이렇게 끌려서 내려가고 있을 거야. 나는 아마 F1과 20 플러스 F2 중에 20 플러스 F2가 더 커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가는 왼쪽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가 적용되고, 나는 오른쪽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였던 거지. 그런데 표현을 하다 보니 문장에서는 각각 가속도의 크기가 1m/s 제곱인 직선 운동 이렇게 표현한 거지. 크기, 가속도의 크기만 똑같다고 했지 방향이 같다라고는 말 안 했잖아. 둘은 방향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방향이 달라서 질량도 똑같고 가속도가 똑같은데 어떻게 힘이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였고, 질량은 같은데, 가와 나는 질량을 같은데 힘을 추가해줬고, 나에서 힘을 20N 추가해줬고, 따라서 가속도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방향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서 바뀐 거다. 이렇게 인식해야 맞는 거였어. 근데 마치 이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두 개가 가속도가 같다라고 써있고, 질량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힘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여긴 힘이 20N 추가된 거지? 이런 의문을 품어서 애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문제인 거지. 상황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거 풀어볼까? 2kg, 3kg. 얘는 10N, 얘는 15N. 얘들아, 내가 그린 이 아래 그림, 얘 어디로 움직이니? 오른쪽으로 움직이니?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야, 알짜임이? 오른쪽으로 10이랑 15니까 5뉴턴? 그래, 그러면 5라고 쓰면 되고, 질량은 몇 킬로야? 두 개가 함께 움직이니까 5kg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가속도는 1이 되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만 1이지 사실 방향으로 따지면 오른쪽으로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뭔 얘기냐?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여기 알짜임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야.
15에서 10을 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 그림을 보고 F는 MA를 작성해보자. F1하고 F2 중에 누가 크다고? F1이 크다고.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니? 혹시 F1이랑 F2 중에 혹시 F2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가와 나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뿐이지 방향은 달라야 돼. 그래야만 말이 돼. 그치? 질량은 같은데 힘은 20N 추가돼서 달라졌으므로 당연히 가속도가 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방향이 다르다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혹시 가가 오른쪽으로 가고 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는 애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다. 나가 오른쪽에 20N으로 추가됐어, 힘이. 그리고 가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추가되는 힘 없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왼쪽, 둘 중에 하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적어도 20N의 힘이 오른쪽으로 추가된 나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겠지. 괜찮니? 내 말이 이해가 돼? 이게 온라인 수업이니까 너희의 반응을 모르겠어서 이해가 됐다고 믿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카톡을 주거나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해결을 할게요. 나한테 개인 카톡으로 질문하는 애들 되게 많다? 지금 너만 질문 안 하고 있어. 애들 되게 많이 질문하고 애들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문제집에 있는 사진 찍어 보내주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럼 나는 다 풀어줘.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질문해주세요. 모르는 거 아주 사소해도 괜찮아. 자, 어쨌건 가 그림을 보고 F는 MA 운동 2법칙식을 세워볼게. 알짜 힘은 F1을 쓸 거야? F2를 쓸 거야? 옳지. 알짜 힘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F1 빼기 F2를 적어야겠고, 질량은 3개의 질량이 한꺼번에 모두 움직이니까 4kg, 2kg, mkg 모두 더해서 몇 kg? 6 플러스 mkg, m 플러스 6kg. 가속도는 얼마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었니? 옳지. 1이라고 제시가 돼 있었어. 이게 바로 가 그림을 보고 F는 MA, 운동 방정식, 뉴턴의 운동 2법칙을 적용한 거지. 나 그림을 보고 해볼까? 나 그림을 보고 운동 방정식, 이거 F는 MA 써볼게. 자, 얘는 오른쪽에 있는 20 플러스 F2가 더 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큰 20 플러스 F2에서 작은 F1을 빼자. 질량은 똑같아. 4kg, 2kg, mkg, m 플러스 6kg. 가속도는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이게 바로 나의 그림을 보고 운동 방정식을 작성한 거지. 나 그림을, 그 식을 보니 우변은 똑같아. 우변이 정말 변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좌변도 똑같아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 수학적으로. 따라서 위 식의 좌변과 아래 식의 좌변이 같아야 되네. 여기서부터는 산수다. 풀어볼까? EF1 빼기 EF2. 지금 내가 계산하는 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열심히 풀고 있지? 는 식. 아, F1에서 F2를 뺀 게 10이네. 근데 여기 F1 빼기 F2 얘가 10인 거야. 그러면 여기 M 구할 수 있지 않겠어? M이 얼마여야 좌변이 10이 될까요? M은 4kg가 정답이네. 4kg. 괜찮니?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거지. 쌤, M이 4kg. 아, 이거 잘 구한 거 맞나? 좀 의심스러워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왼쪽에 있는 이 박스도 4kg고 지금 우리가 구한 M도 4kg라고 구했어. 쌤, 양쪽에 둘 다 완전 딱딱 4kg 있으면 얘 안 움직여야 정상 아니에요? 물론 가운데 있는 2kg짜리는 본인의 중력과 수직항력이 정확하게 평형이 돼서 사라질 테니 얘는 뭐 무시하더라도 양쪽에 4kg면 똑같아서 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사면을 볼래? 똑같이 4kg이라고 할지라도 왼쪽에 있는 애 경사면과 오른쪽에 있는 경사면은 달라. 누가 더 가파르니? 옳지. 왼쪽에 있는 애가 훨씬 더 가팔라. 즉 F1이라는 힘은 4kg의 중력인 mg 약 40N, 40N에 좀 가까운 힘이고 40N, 뭐 39N 뭐 이럴 수도 있고 F2는 굉장히 작은 힘이라는 거지. 경사가 완만하니까.
되게 돼? 답은 4번 4kg였고 오늘 배운 이 두 개의 유형을 잘 기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뭔가 끌지 않고 이렇게 지구의 중력을 빗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요게 되게 혼자 실험할 때 편하거든? 잘 생각해봐. 인간이 뭐 줄을 끌고 우리가 이 가의 상황을 인간이 직접 실험한다고 해봐.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 3명은 필요해. 한 명이 F1으로 왼쪽 당겨야 되지. 또 한 명이 F2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지. 또 한 명은 가운데서 이 실험을 분석해서 F는 MA식을 써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지. 그런데 물리에서 혼자 실험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지구의 중력과 이 빗면이야. 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빗면을 싹싹 만들어 놓으면은 마치 왼쪽에서 한 사람이 당기고 오른쪽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당기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구와 빗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혼자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 프린트 10번에서 할 것들이야. 프린트 10번을 보면 인간이 당기지 않아. 가만히 둬도 저절로 움직여. 가처럼, 가 그림처럼. 바로 지구가 당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건데 10번 프린트는 9번 프린트가 완벽히 이해되어야 쫓아올 수 있으니까 복습 꼭 하세요. 고생했어요.